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커널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커널을 이제 제어하고 뭔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용도로 쉘이 있고, 그리고 이 쉘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고, 뭐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서버도 구동할 수 있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령어나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커널과 사용자 사이에 명령어를 해석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커널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커널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쉘 자체에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쉘 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크립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쉘의 환경 변수를 이제 우리가 변경하여서 뭔가 환경 세팅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쉘이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할 건지 꾸미는 것도 환경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쉘의 종류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본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시, 본쉘, 어게인쉘 해서 이제 배시라고 부르는데 배시도 있고 C쉘도 있고 K쉘도 있습니다. 콘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맥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터미널을 띄우셔서 이제 쉘을 확인 한번 해보면 거기 이제 G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CLI 환경입니다. 이제 CLI의 약자가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가 쉘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윈도우가 있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실행하는 기능이 아닌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텍스트로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CLI 환경이라고 하고요. GUI는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화면에 실제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버튼 뭐 이제 사용자가 보기 좋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버로 접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공하는 환경은 CLI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이제 수업 후반부에 가서 리눅스를 직접 설치할 기회가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GUI를 지원하는 리눅스를 이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접속해 있는 리눅스의 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코는 무슨 뜻이냐면은 출력한다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쉘이라는 걸 이제 화면에 찍어 보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로그인 했던 그 왓앱 서버에 쉘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에코 $쉘 이렇게 이제 하고 엔터를 입력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배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이 어떤 쉘을 사용하는지 이제 궁금하다면 지금 이제 서버를 나오고요. 나올 때는 엑싯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 보면 여기는 지금 제 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코 그리고 쉘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보면 얘는 G쉘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쉘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쉘도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문법들도 약간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법을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동안 계속 배시를 사용할 예정이라서 배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눅스 이제 파일 시스템을 보면은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가 있고요. 루트 밑으로 이렇게 이제 폴더들이 있는데, 이제 주요 폴더들은 이제 그 폴더가 하는 기능들이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bin이라는 폴더는 이제 필수적인 사용자 바이너리들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파일들은
이제 /dev라는 폴더에, 그리고 이제 뭐 etc라는 폴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멀티 유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제 유저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저들의 홈 디렉토리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홈이라는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폴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공유 라이브러리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의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파일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라는 폴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제 바라는 폴더에 있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리눅스 운영하다 보면은 필요한 폴더들 더 만들어서 이제 구성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폴더들이 이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폴더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어쨌든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생성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사용자들의 홈 디렉토리는 /홈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은 뭐 /bin에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이제 명령어 인터프리터인 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로그인과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는 이제 그 용어를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나 이런 걸 표시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프롬프트라는 말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 그리고 이제 심볼릭 링크, 하드 링크는 이제 뒤에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중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고, 홈 디렉토리는 이제 새로운 유저가 추가될 때마다 그 유저들의 홈 디렉토리가 위치한 그 폴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로그인 되는 그 디렉터리를 우리가 홈 디렉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생성이 되었을 때 그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는 자신의 홈 디렉터리에서 파일이나 디렉터리 같은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디렉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 디렉터리 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패스, 경로라고 하고, 경로를 이동할 때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앱솔루트 패스, 절대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디렉터리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동하는 것을 렐러티브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그 리눅스 공부를 하고 난다면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개념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PC는 클라이언트고 리눅스 서버는 이제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서버는 이제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의 원격 시스템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서버에 로그인해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떤 뭐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 서버에 특정 서버에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서버는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리스폰스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또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용을 설치해서 요청하고, 그리고 요청한 그 정보를 다시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자세히 지금 현재는
알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SSH가 우리가 이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Secure Shell이라는 이제 프로토콜도 되고 응용 프로그램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상에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요청하고 받는,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통해서 특정한 서버에 접속해서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내가 요청한 자료를 받는, 이제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와 그 다음에 HTTPS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이제 전송을 해주고, 그리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FTP라고 해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S가 붙는 거는 좀 더 보안을 강한 Secure, 그 다음에 FTP라고 부른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는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TP는 이제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이제 메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POP3 같은 경우는 메일을 이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제 NNT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뉴스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뉴스 그룹 간에 뉴스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각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SSH를 이용해서 이제 리눅스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PC가 있어서 리눅스 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실제 이제 서버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정보들을 여기에 가서 이제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송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책은 이제 The Linux Command Line이라는 책을 사용할 거고요. 물론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책은 PDF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The Linux Command Line 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전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이든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다면 리눅스 커맨드 라인 완벽 입문서라는 책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쉘 커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쉘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에 접속해서, 그리고 이제 로그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쉘 커맨드를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ls라는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숨겨진 파일이나 그 다음에 디렉터리 목록, 숨겨진 디렉터리 목록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요. 모든 파일과 모든 디렉터리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ls-a라는 옵션을 주시면 현재 디렉터리에서 숨겨진 파일과 그 다음에 디렉터리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디렉터리를 지금 ls로 했고 ls-a라고 했는데 ls-a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숨겨진 파일들이 다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ls-l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현재 디렉터리에서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은 이제 long이라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이렇게 퍼미션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유주도 확인이 되고, 사이즈, 그 다음에 파일 생성 일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은 파일이고 웹 앱스라는 거는 지금 이제 폴더인데, 두 개가 이제 폴더인지 파일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l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앞에 폴더는 D라는 이제 말이 붙고, 그리고 파일인 경우는 이렇게 빼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숨겨진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확인하면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al이라고 이제 옵션을 주면은 두 개의 옵션이 적용돼서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리스트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s-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이제 리커시브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이 있다면 그 파일까지도 리스트에 나오게 하는, 즉 리커시브하게 계속 그 밑에까지 다 LS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 폴더의 전체 이제 디렉토리까지 다 찾아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wd라는 명령을 살펴보면은 print working directory,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현재 작업 중인 경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pwd. 그래서 이제 pwd 하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현재 폴더의 위치가 나오는데 절대 패스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 패스는 뭐냐면 루트부터 시작해서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지금 이제 저는 계정이 제리천사인데 제리천사라는 폴더에서 현재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d는 뭐냐면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인데 이제 디렉토리를 변경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ls 하면은 현재 폴더에 파일과 디렉토리가 표시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렉터리와 파일이 다른 색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는 디렉터리를 의미하는데 cd 한 다음에 디렉터리 이름을 작성해 주면은 이제 현재 이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pwd를 이제 입력해 보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제리천사에서 이제 웹 앱스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kdir이라는 이제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make 디렉터리의 약자로서 지금 현재 폴더에 새로운 디렉터리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이고요. rmdir은 이제 디렉터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ls 하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색깔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테마를 좀 변경해 본 거고요. 폴더 지금 이제 디렉터리와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현재 폴더에서 mkdir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새로 생성하고 싶은 디렉터리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ls를 해보면 현재 새로 작성된 new dir이라는 새로운 디렉터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렉터리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rmdir을 사용해서 디렉터리 이름을 작성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ls를 해보면 원래 디렉터리 만들기 전의 환경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패스는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 경로, 즉 absolute path, 그 다음에 상대 경로, 그래서 relative path라고 해서 절대 경로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디렉터리까지 경로를 기술하는 방식, 즉 pwd 하면은 루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절대 경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1 OSS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폴더가 여기예요. 근데 만약 이동을 할 때 절대 경로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d,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라고 했고, 그리고 루트부터 홈에 제리천사에 그 다음에 2021 OSS 이렇게 입력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위치, 현재 작업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항상 루트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경로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상대 경로는 말 그대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기술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d,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면은 /home/제리천사라는 곳인데 그 밑에 있는 지금 2021 OSS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면 점은 뭐냐면 점 슬래시는 현재 디렉터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점점 슬래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즉 상위 디렉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d 하고 .2021 OSS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디렉터리 밑에 있는
폴더 중에서 201 OSS란 폴더로 이동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201 OSS라는 폴더로 이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리눅스만이 아니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에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터리는 슬래시 홈의 제리천사라는 이제 폴더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코어라는 디렉터리로 이동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근데 절대 경로로 이동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동하는 명령어는 cd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폴더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코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명령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cd 한 다음에 절대 경로는 루트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홈, 그 다음에 제리천사, 그 다음에 랩4, 그 다음에 스코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라는 폴더의 작업 디렉터리가 됐습니다. 이동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랩5로 이제 디렉터리를 이동할 건데 상대 경로로 이동해라. 이렇게 될 때에는 상대 경로는 점 아니면 점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스코어인데 상대 경로로 랩5를 가려면 여기에서 부모로 간 다음에 그쵸? 그리고 또 부모로 간 다음에 그리고 랩5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cd 한 다음에 점점 하면은 랩4로 가고요. 그리고 또 점점 하고 가면은 제리천사로 가고요.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랩5로 작성을 하시면 이제 랩5로 이제 상대 경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리천사 디렉터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절대 경로로 가겠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랩5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리천사 디렉터리로 절대 경로로 가려면 이건 되게 쉽죠. cd 한 다음에 슬래시 홈 밑에 제리천사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어떤 작업 디렉터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